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전세계 공항이 입을 모아 약속한 부동의 1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승객입니다. 이분들이 기내 통로가 붐비기 전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뒤이어 들어오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병목 현상 없이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룹 1번 승객 탑승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이코노미석인데 왜 저 사람은 그룹 2번이지? 분명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에 타고 같은 좌석 등급인데 순서가 다릅니다. 심지어 공항마다 항공사마다 그 기준도 다 다르죠. 1등석과 비즈니스가 먼저 타는 건지 유아 동반 가족이 우선인 건지 더구나 어떤 공항에선 군인이 제일 먼저 타던데 이건 또 무슨 기준일까요? 도대체 비행기 탑승 순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탑승 게이트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는 탑승 순서의 모든 것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공사마다 비행기 탑승 순서가 조금씩 다른 가장 큰 이유 바로 그 나라의 정서 때문입니다. 가장 독특한 곳은 역시 미국입니다. 델타나 유나이티드 같은 미국 항공사들은 1등석 승객을 부르기도 전에 현역 군인을 먼저 찾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이들에 대한 예우가 비즈니스 논리보다 우선하는 문화죠. 이때 이코노미석 군인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항의하는 건 미국 문화에선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 항공사들은 미국만큼 군인 예우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습니다. 대신 철저한 실용주의가 강합니다.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는 비즈니스 효율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 위주로 움직이고 특히 라이언에어나 이지젯 같은 저비용 항공사는 돈을 더 낸 우선 탑승권 구매자가 무조건 영순위입니다. 반면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권은 가족과 약자 보호 정서가 매우 강하죠. 자레나 아나 같은 일본의 항공사들은 노약자를 아주 세심하게 먼저 모시고 중국은 최근 국가 정책에 따라 군인 우선 통로를 강화하고 있죠. 동남아 항공사들은 대가족 문화 덕분에 아이나 어르신이 있으면 규정보다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내 순서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보딩 패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은 좌석 등급보다 그룹이나 존이라는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탑승권 귀퉁이를 잘 보세요. 그룹 1 혹은 존 3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룹 1에서 2는 주로 1등석, 비즈니스석, 그리고 해당 항공사의 단골 우수 회원들입니다. 그룹 3에서 4는 주로 창가 좌석이나 비행기 뒷좌석 승객들이죠. 안쪽부터 채워야 통로 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룹 5에서 6번은 통로 좌석이나 가장 저렴한 베이직 이코노믹 승객들이 마지막에 탑승합니다. 만약 내 탑승권에 4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1번이 불릴 때 줄을 서면 어떻게 될까요? 승무원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내 숫자가 불릴 때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게 진짜 베테랑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가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난번 일본 공항에선 유모차를 먼저 태워줬는데 왜 여기 유럽 공항은 1등석부터 태우지? 기억하세요. 탑승 순서의 최종 결정권은 게이트 현장 담당 승무원에게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유럽의 오래된 공항들은 게이트 앞 대기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우선 탑승 라인을 서너 개씩 따로 만들 공간 자체가 없죠. 이럴 땐 항공사 규정보다 공항 시설과 현장 상황이 우선입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연결편 승객을 빨리 태워야 하거나 게이트가 너무 붐비면 승무원은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즉석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전세계 공항이 입을 모아 약속한 부동의 1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죠.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기내 통로가 붐비기 전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특수 장비를 정리해야만 뒤이어 들어오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병목 현상 없이 제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유아 동반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니까 봐주자는 배려를 넘어선 효율의 문제입니다. 아이와 함께 많은 짐을 들고 타는 가족이 먼저 들어가 짐칸을 확보하고 정리를 끝내 놓아야 나중에 들어오는 승객들이 통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정시에 출발하기 위한 상생의 약속인 셈입니다. 여기서 베테랑 여행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매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공항에서는 내가 교통 약자라고 해서 무작정 줄 맨 앞으로 가서 나부터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전 탑승을 시작합니다라고 호명할 때 당당히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현장이 너무 혼잡해서 내 순서가 밀린 것 같다면 당황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조용히 직원에게 다가가 아기가 있는데 혹시 사전 탑승이 가능한가요? 혹은 탑승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가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세요.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이 한마디가 고성 섞인 항의보다 훨씬 더 빠르고 품격 있게 여러분의 탑승을 도와줄 겁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화를 내면 그 여행 전체가 망가집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순서 문제로 의문이 생긴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승무원의 안내를 존중하세요. 항공기 탑승에 있어 승무원은 법적 통제권을 가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제가 탑승할 차례인가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겁니다. 둘째, 여유를 가지세요. 먼저 탄다고 비행기가 먼저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타는 게 좁은 기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순서 알고 보니 단순한 등급의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에게는 예우이고 누군가에게는 안전을 위한 배려이며 항공사에게는 빠른 출발을 위한 과학적인 계산입니다. 내 탑승권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나보다 먼저 타는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여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외여행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비행기 탑승 순서는 계급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은 훨씬 더 여유롭고 품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은 즐겁게, 안전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해안행TV였습니다.